안녕하세요. 항만 가시면 정말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 자주 보시죠? 매일 수많은 컨테이너를 번쩍번쩍 들어올리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기계에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로균열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숨겨진 균열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VP40-2281 PDF 논문 발췌본이고요. 바이스펙트럼 분석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기계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무역이나 기반시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한번 같이 깊게 들여다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피로균열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기존 검사 방법들, 예를 들면 눈으로 직접 보거나 아니면 자석 같은 걸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초기 균열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호흡균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중을 받을 때만 미세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호흡균열이요? 아, 그 이름처럼 숨 쉬듯이 움직이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찾기가 힘든 거군요. 뭔가 다른 특성이 있나요? 네, 핵심은 바로 비선형성에 있습니다. 보통 구조물에 손상이 생기면 반응이 예측 가능한 방식,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이 호흡균열은 좀 달라요. 구조물이 진동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비선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뭐랄까 깨끗한 종소리랑은 다르게 금이간 종을 치면 뭔가 묘한 불협화음 같은 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기존 방법들은 이런 미묘한 잡음 같은 비선형 신호를 놓치기가 쉬운 거죠. 아, 그렇군요. 선형적인 병화만 쫓아가서는 못 잡는 거네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그 비선형 신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는 건가요? 네, 바이스펙트럼 분석은요, 신호의 주본적인 주파수 성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특히 고조파라고 부르는 성분들을 봅니다. 이 고조파라는 건 원래 진동수의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 성분인데 균열 같은 비선형성이 있으면 이런 고조파 성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고조파요? 그게 일종의 균열이 보내는 신호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균열이 만들어내는 뭐랄까 고유한 진동 패턴 혹은 지문 같은 걸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나요? 혹시 실제 크레인을 가지고 하셨어요? 아니요, 실제 크레인 대신에 아주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80톤급 겐트리 크레인을 디지털 세상에 거의 똑같이 복제한 거죠. 이걸 이제 유한요소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재질도 실제 크레인에 많이 쓰는 Q435 강철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크레인의 주요 부위인 걷어, 그 앞쪽 걷어의 여러 위치, 한 5군데 정도의 깊이가 다른 가상의 호흡 균열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깊이는 단면 높이의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요. 가상 균열을 넣고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신 거죠? 진동을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크레인 모델에 특정 주파수로 일부러 진동을 가했어요. 이때 사용한 주파수가 구조물 고유 진동수의 깍 절반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균열 같은 비선형성이 만들어내는 2차 고주파 신호를 가장 잘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진동을 주고 나서 구조물의 특정 지점에서 가속도, 그러니까 진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 거죠. 그리고 이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바이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한 겁니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정말 그 미세한 균열 신호를 그 비선형성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까? 네, 가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상에서는 이 바이스펙트럼 분석이 균열 때문에 생기는 비선형적인 동적 특성을 꽤 잘 감지해내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요. 균열의 깊이하고 분석 결과 사이에 상당히 명확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논문에 있는 그림 4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균열이 깊어질수록 바이스펙트럼 상에서 2차 고주파 성분의 크기, 즉 신호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와, 단순히 균열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지 그 깊이까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 같은데요. 네,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혹시 균열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까지도 알 수 있었나요? 위치 파악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균열이 걷어의 양쪽 끝단, 그러니까 고정된 쪽이나 자유로운 끝쪽 근처에 있을 때 2차 고주파 신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균열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특정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진동을 어디에 주는지 또 어디서 측정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요. 위치 추정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위치보다는 손상의 심각도를 파악하는 데 더 강점이 있겠네요. 이게 뭐 시뮬레이션 결과이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실제 크레인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 기술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심각한 파손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아주 초기 단계의 균열을 발견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동으로 크레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균열을 찾는 걸 넘어서 그 진동신호 분석만으로 원격에서 균열의 심각성까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네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이게 어디까지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점이죠. 실제 항만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하고 소음도 엄청나잖아요. 바람도 불고 다른 장비들도 움직이고 이런 실제 환경의 여러 변수들 속에서도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반드시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회전기계 같은 거, 예를 들어 모터나 베어링 결함 진단에는 이 바이스펙트럼 분석 같은 고차 스펙트럼 분석 기법이 이미 유용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에 적용하는 건 아직 초기 단계라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 섬세한 신호 분석 기술이 그 시끄러운 항만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자면 바이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기법이 겐트리 크레인 같은 대형 구조물에 숨어있는 피로 균열, 특히 그 균열이 만들어내는 비선형적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특히 그 신호의 색이 구체적으로는 2차 고조파의 진폭을 통해서 균열의 깊이, 즉 손상의 심각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죠. 네, 오늘 겐트리 크레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미세한 비선형 신호에 귀 기울이는 기술이 비단 크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량이나 건물 혹은 비행기 같은 다른 복잡한 시스템들의 숨겨진 문제를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심지어 우리 몸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숨겨진 신호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